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유남쌤님이 질문 주신 내용,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가액이 최저가까지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 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또다시 전환가액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산법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단 그 가액 변경이 일어나는 거에서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좀 더 이제 그 전환사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 이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한번 보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 나와 있는 전환사채 관련 공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 나온 공시를 살펴보면은 이제 금호전기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금호전기를 가지고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환사채, 우리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금융상품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 상품명 이름이. 근데 되게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단순하게 맨 뒤에 나오는 게 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 금융상품에 대한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근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환사채하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텐데, 얘가 맨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면 돼요. 뭐라고 써 있죠? 사채라고 써 있죠. 즉, 사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빚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빚이라는 개념이고, 그 빚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얘네가 풀어서 쓰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이제 공시라고 보면 돼요. 자, 얘네가 지금 금호전기가 전환사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회차라는 거는 당연히 몇 번째 발행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1회차는 요번에 처음 발행을 하는 거고, 종류를 보면은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라는 거예요. 무기명, 이름이 없는, 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만약에 기명 방식이면은 그 넘길 때 내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기명이라는 거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넘길 수 있는,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사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보증이라는 거는 보증, 알죠? 네, 보증 쓰지 말라라는 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를 담보로 잡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보증이 없는. 그리고 3호, 공모 반대죠. 특정 누군가를 지칭해서 하는 전환사채라는 거예요. 전환이라는 거는 바꾼다는 거고, 사채라는 것은 빚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빚을 뭐랑 바꾸느냐,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이랑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넘기기로 하고, 자, 일단 보면은 요번에 전환사채가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금호전기가 200억짜리예요. 그죠? 200억짜리를 전환사채를 하는 거고, 얘네가 하는 목적이 뭐 이제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표면이자율이 뭐고 만기이자율이 뭔가. 쉽게 설명해서, 내가 전환사채 200억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만기일까지 2023년도 1월 31일까지 갖고 있으면은 5%의 만기 이자율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환 방법은 여기 7번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상환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근데 왜 제가 상환 방법에 대해서 딱 정해드리지 않냐면은, 이 사채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와,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도 어떤 조건으로 거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 각자 거래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정할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환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기일 날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표면 이자율이라는 거는 이제 만기가 되기 이전에
달달이 주는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우리가 뭐 카드라던가 이런 것들, 뭐 무이자 할부라던가 이런 것들 막 하죠. 그렇게 되면은 매월 이자를 내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표면 이자율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매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6번의 이자 지급 방법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자 지급 방법을 보면은 상한일까지 삭제 쭉 보면은 연 5%에 만기 보장 수익률 5% 보시면 여기에 이제 3개월 복리라고 나와 있죠. 3개월 복리로 이자를 지급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산식은 제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전환가액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그 유난스님이 질문 주신 내용이었죠. 전환가액이 지금 전환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200억의 사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몇 프로까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원래 사채라는 게 돈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은 이자와 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사채인데,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한 가지 더 옵션이 붙습니다. 무슨 옵션? 만기까지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우리 주식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기업이 뭐 삼성전자처럼 아니면 급등주처럼 대박이 나게 되면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아라,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은 급등 한번 나오면 30%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만기 이자율이 5%예요. 3년 동안 계속 갖고 있으면은 5%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건데, 단순히 복리니까 여기서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지만은, 네,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3% 정도면 5%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장중에 급등이 나와서 30%가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5%보다는 30% 수익을 먹는 게 낫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어느 정도 비중까지 주식으로 전환을 해줄래? 라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100% 해준다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200억을 모두 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환가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일단 그 좋은 예예요. 그죠?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좋은 예고, 전환가액이라는 것은 주식이 만약에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평단이 아까 전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예시인데 다시 넘어와서, 제넥신이 아까 전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지금 무상증자 받았으니까 평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000원이 되겠죠. 49,000원이 되는데 이 제넥신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10,00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 평단이 49,000원이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네가 갖고 있는 49,000원 평단, 그것도 낮춰줄게. 언제까지? 네가 원할 때까지. 30,000원이면 30,000원, 아니면 이제 제넥신 주가가 10,000원이 됐다? 그럼 10,000원까지 낮춰줄게. 이게 바로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공시로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이제 금호전기가 전환가액을 3,435원에 해줬다는 말은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전환가액에 대한 조정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낮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만들어주겠다.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한 방식은 쭉 내려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전환가액에 대한 조정 사항 부분 A, B, C, D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해줄게. 이런 내용인데 요것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이 채권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건데, 기존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속할 수가 있겠죠. 왜? 이거는 얘네에게만 준 특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통 이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금호전기를 투자를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지금 금호전기 최대 주주다, 대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조건의 전환사채를 좋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쁘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표면 이자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매 분기마다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매 분기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기업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 이 빚을 지게 돼가지고 이자까지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표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표면 이자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금호전기는 5%로 나와 있는데, 다시 아까 넘어와서 최근 나온 공시 중에 영흥철강을 보도록 할게요. 영흥철강을 보면은 똑같은 전환사채인데 쭉 내려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회차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 이자율이 0%예요. 그 말은 지금 뭐예요?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영흥철강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만기일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12월 13일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만기가 되면은 얼마를 줘야 돼요? 만기 이자율 2%를 측정해서 줘라.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측정해서 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주주 아니면은 대주주 입장이라면은 요런 식의 딜이 굉장히 이상적인 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채권자가 된다면은 요런 딜은 굉장히 안 좋겠죠. 최대한 표면 이자율을 높게 받거나, 아니면 만기 이자율을 높게 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만기일을 최대한 줄이거나, 이런 쪽으로 해야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사실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따져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흥철강도 지금 보시면은 돈을 얼마를 빌린 거예요? 이제 150억을 빌렸는데, 결국엔 150억 원을 빌려서 지금 이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은 영흥철강이 채권을 잘 발행을 한 거고, 만약에 150억 원을 빌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영업 활동을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다면은 사실상 뭐 기업보다는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딜을 잘 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최근 나온 공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잘했다 못했다라고 누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시를 하나 좀 드려볼 텐데, 예시를 이제 과거 에코프로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요번에 전환사채권 최근 것 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가 전환사채를 냈던 것 중에 최근 걸 보면은 2015년도 7월 27일 날짜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좀 보면서 좀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환사채를 보면은 좀 내용이 정신이 없죠.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뭐가 뭔지 모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해보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요번에 보니까 15회차예요. 전환사채를 받았는데 요번 회차가 15회차고, 그 다음에 총액이 지금 220억이죠. 220억짜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냐,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 쓸 거다. 그리고 지금 이유를 보니까 표면 이자율이 1%고 만기 이자율이 3%예요.
네, 이제 그 정도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하는 방법들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에코프로 주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에 대해서도 일단 계산을 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가장 급한 거에 대한 부분은 표면 이자율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표면 이자율이 지금 보니까 매 분기마다 나가게 돼 있죠. 쭉 읽어보면은 3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날짜는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건데,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이자율 1%라는 거는 지금 이 빌려준 건면 총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20억이니까 그 말은 즉 1년에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2억 2천만 원이겠죠. 220의 1%니까. 그죠?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1년에 갚아야 될 이자인데 요거를 지금 매 분기마다 지급을 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2억 2천을 4분기 나누기 4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은 즉 한 분기마다 5,5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2억 2천이 나오게 되죠. 네. 그렇게 몇 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2015년도 나왔으니까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총 4년간 네. 이 표면 이자를 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1년에 2억 2천 이거를 곱하기 4년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억 8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 표면 이자율을 내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예요? 분기마다 내야 될 게 5,500만 원이잖아요. 이자를.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이 220억을 빌려서 한 분기에 5,500만 원보다 플러스 알파를 벌게 된다면은 이 채권은 잘 빌린 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얘네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보통은 이것까지만 나오는데 에코프로를 제가 예시로 들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지 이제 나와 있어요.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은 얘네가 지금 돈을 이 채권을 빌린 걸 어디다 쓰냐 봤더니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죠. 네, 13회차 이제 것을 이제 상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돈을 빌리겠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쉽게 생각하면 뭐 이제 돌려막기라는 식의 개념으로 좀 들려지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이자율을 봐야 되는데, 이제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는 얘가 3%라는 게 거의 대부분 복리거든요. 복리라는 말은 이제 220억을 3% 복리로 계산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복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해 보시면 되는데 자, 시간이 길어져도 우리는 하나하나 다 좀 살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리 계산기를 어디서 구하냐? 저는 모네타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모네타를 들어가면은 제가 처음 이제 금융에 접했을 때도 이용했던 곳이기도 한데, 막 이제 은행들 막 다니면서 막 이자 계산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아무튼 자, 복리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일단 220억을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예치 금액이 커서 220억까지는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공 6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 기간이 4년이었으니까 48개월 적고, 이자율이 아까 3%였죠? 3%를 적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단위 복리이기 때문에 12개월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산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세금을 떼지 않고 했을 때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24,761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까 06개를 적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3% 복리로 계산했을 때 받는 게 247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7억 247억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를 좀 이렇게 줄이고 요걸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1%대 계산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1년에 5,500 곱하기 4 2억 2천이었죠. 2억 2천이 곱하기 4번이면은 이제 8억 8천이었어요. 8천을 이자로 내고 그 다음 복리가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은 247억 정도가 돼요. 그죠?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이 만기 시에 받는 게 247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전에 받는 이 8억 8천은 빼야 되거든요. 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만기 때 갖고 가는 금액은 계산하면은 238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만기 결국에는 이 계산을 하면은 이걸 이야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면 이자율 이건 이자 대율대로 받고 만기 되면은 만기 이자율대로 또 받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표면 이자율을 받게 되면은 만기 이자율에서 표면 이자율을 빼야 뺀 금액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뭐냐면은 얘가 지금 전환사채를 보시면은 2015년도 7월에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언제예요? 2019년도 7월 29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확정한 확정 수익은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복리이기 때문에 이제 연복리 3%를 계산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약 8%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누가? 채권자가 2019년도까지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갖고 있으면은 8%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숫자적으로 계산이 안 되면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일단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빌려준 날짜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전환사채가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죠. 이제 보호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일단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2015년도 7월 27일에 이쯤이죠. 이쯤에 채권 발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넘어와서 보면은 자 청구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 청구가 뭐예요? 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에요. 너는 2016년도 7월 달부터 2019년도 6월 달까지만 바꿀 수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2016년도 7월 말부터 그리고 2019년도 6월 29일이라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네가 지금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전환가액 9,200원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9,200원 적용을 합시다. 9,200원. 다른 거 헷갈리니까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날 2015년도 7월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죠. 그리고 2016년도 7월 1년이 지난 다음에 채권자는 이때부터 전환사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전환사채인데, 자, 이때부터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채권자의 단가가 얼마예요? 9,210원이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바꾸면은 바로 바꿔버리면은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냐면은, 평당이 여기니까 이 가격부터 하면은 대략 30% 정도의, 이 정도가 이 3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전환사채를 이용을 하면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이 에코프로가 그 전환사채 했던 금액이 얼마냐면은 220억이거든요. 그거를 이 220억 여기서 받아줄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220억을 여기서 다 받아갈 수 있는 물량은 그렇게 드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전환사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넘어와서 보면은, 지워서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요 전환사채 발행 기간 안에 언제든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채권자는 무조건 수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가 지금 채권자가 누군지 좀 보도록 할게요. 쭉 보면은 채권자가 지금 뭐 시너지 파트너스 주식회사, 자산운용 주식회사, 수성에셋, 뭐 안다 자산운용, 그리고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민억 주식회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채권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팔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채권을 발행하고 나서 그냥 팔지 않고 쭉 가져간다면은, 여기 채권을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되죠. 교환일이 여기까지니까. 근데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가면은 나는 아까 얼마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8%의 채권에 대한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주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근데 만약에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내가 지금 평단이 여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매수 차익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만큼이 얼마냐면은, 단순히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이 그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2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만기일까지 들고 가서 8%의 수익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주식으로 바꿔서 200%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이라면은 8%가 아니라 200%를 먹기 위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거고, 그 매물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식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물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 안 풀린다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실질적으로 220억의 매물 물량이 풀렸다면은, 만약에 이전에 풀려가지고 여기서 뭐 물량이 소화됐다면 모르겠지만은 말일에 일시적으로 다 풀려버리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을 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가장 이제 채권자의 베스트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다달이 이자를 받아가다가, 그죠? 3개월마다 이자를 꼬박꼬박 주니까 이자를 받아가다가 이 정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략 얼마의 수익을 보게 되냐면은, 고점 대비로 할게요. 고점 대비로 하면은 대략 400%의 수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매 분기마다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정점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한 다음에 400%로 그냥 익시해버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베스트한 투자 시나리오가 되겠죠. 누구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뭐가 최고일까요? 채권자, 대주주가 아닌 그냥 단순히 소액 주주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볼 때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채권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갖고 있고 그냥 여기서 8% 수익 내고 나가는 거예요. 주식 전환 안 하고. 근데 사실상 그러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백보 양보해서 주식 전환했다고 가정을 할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네도 팔지 말고 들고 있어라 라는 거죠. 앞으로 얘가 더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잠재적인 220억의 물량이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첫 번째로 뭐냐, 채권 수익 먹고 떨어져라라는데 8%랑 200%랑 당연히 200%를 노리겠죠. 그럼 전환한다면은 여기서 아직은 팔지 말고 들고 있어라 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입장?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베스트일까요? 이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분기별로 이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만기 때 만기 수익, 이자 수익률도 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채권 전환하게 되면, 주식 전환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주가 관리, 매물로 떨어질 우려 때문에 주가 관리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담감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만기 이자 수익률 주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매출을 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잉여금으로 그냥 일시에 조기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대주주 입장에서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사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건 기업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사실 내가 대주주라고 해서 내가 이제 딱히 피해보는 그런 건 없거든요. 기업이 그냥 뭐 망하면 종이 쪼가리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는 대주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리를 안 하는 대주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 주주의 성향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뭐 크게 생각을 해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살펴보기에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엔 다시 한 본론으로 넘어와서 요번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다음 전환사채에 대한 요번에 최근에 발행했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따지기에는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깊은 관계자가 아니고서야는 그렇게 너무 눈에 띄는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채권 발행에 대해서 호재냐 악재냐를 판단하려면은 사실상 요런 게 좋겠죠. 표면 이자율이 낮은 거 0%짜리, 만기 이자율도 0%짜리. 그 말은 뭐예요? 이 주식 기업 자체가 너네한테 이자를 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도 이거를 사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만기 이자율, 표면 이자율이 적은 게 좋은데, 사실 이런 거는 좀 찾기가 드뭅니다. 만약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게 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너네 기업 살라고 망해가는 기업이라서 기사회생 시키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돼서, 사실 이런 것들은 뭐 호재다 악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많은 시간을 공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그만큼 알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향후 좀 큰 그림을 봤을 때 가이던스를 잡기는 쉬워지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와 함께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려 봤고,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되셨다면 참고해서 실제로 다음에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이 발행 공시들,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